무엇을 먹어야 뇌 건강이 좋아질까? 양질의 탄수화물과 불포화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식단을 많이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반줌 정도의 견과류, 그리고 일주일에 3일 정도 생선을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굳이 영양제는 안 드셔도 좋죠. 자, 하지만 내가 이런 건강한 식사 습관을 항상 규칙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뇌 건강 굉장히 중요하지만 막연하죠.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 뇌 건강이 좋아질까 하는 점입니다. 먹는 것이 곧 뇌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죠. 근데 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 뇌는 우리 몸 전체에서 약 2% 정도밖에는 무게를 차지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심장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혈액의 약 15%에서 20%나 되는 피를 뇌에서 소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뇌는 영양소를 섭취할 때 포도당밖에는 섭취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포도당의 소모의 약 60%를 뇌에서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혈당 오를 때 수학 문제 좀 풀고 있으면 혈당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우리의 뇌는 아주 한정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돌아가는, 가장 빠르게 돌아가는 대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줘야 이 뇌도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겠죠.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을 좋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혈액 공급과 함께 좋은 영양소가 뇌로 전달된다면 뇌신경세포는 점점 튼튼해지고 또 활발한 인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테니까요. 뇌혈관 하나가 막히게 되면 순간적으로 뇌신경세포가 죽게 되는데, 중간 뇌동맥 하나만 막혀도 5분 정도 지나면 매분 2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나이 들면서 뇌신경세포가 감소하고 뇌신경세포의 퇴행, 뇌신경세포가 줄어드는 현상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기죠.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환자분들의 뇌를 살펴보면 1.3kg 정도 나갔던 뇌의 무게가 600g까지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하니까요. 안 그래도 그런데 혈관까지 망가져서 뇌신경세포가 더 빨리 죽어나간다면 더욱더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잘 지키게 해줄 수 있는 식생활 습관, 그리고 뇌에 좋은 영양소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양질의 탄수화물과 좋은 불포화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식단을 많이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라든지 또 다른 뇌 건강 챙긴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뇌는 탄수화물, 포도당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뇌 건강을 위해서라면 적정량의 탄수화물 섭취가 필수입니다. 특히 뇌신경세포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 20대 중반까지는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반드시 드셔주셔야 하니까요.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다면 자녀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탄수화물의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탄수화물의 비율은 좀 줄이셔야 하는데요. 그래도 전체 열량의 반 이상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시기를 하면 인지력이 떨어질 수 있고 뇌가 더 심각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에 시달리고 또 머리가 빠릿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써 뇌를 즐겁게 하고 좋은 포도당을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도 먼 미래에 나의 뇌 건강을 지키는 아주 가장 빠른 지름길일 텐데요. 뇌 건강을 위해서 추천하고 있는 미국 학회에서 추천한 마인드라는 식단을 살펴보면은 올리브 기름 같은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 해산물과 같은 생선류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호두 같은 견과류를 섭취함으로써 또 좋은 불포화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불포화 지방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뇌신경세포막이 전부 다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을 구성하는 것들이 인지질 성분이 대부분이고, 이 인지질 성분은 모두 다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포화 지방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것이 뇌신경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하루에 반줌 정도의 견과류, 그리고 일주일에 3일 정도 생선을 내가 먹을 수 있고 좋은 기름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실 수 있다면 굳이 영양제는 안 드셔도 좋죠. 또 샐러드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풍부한 비타민군을 섭취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도 함께 섭취하게 되면서 드레싱으로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들기름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름도 섭취하실 수 있잖아요. 혈관을 지키면 나중에 치매 예방의 절반을 획득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치매라는 것은 75%가 유전력에 따라가는 알츠하이머 치매일 가능성이 높은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죠. 그렇지만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완성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인지력이 감퇴되는 것의 약 5, 60%는 혈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뇌 건강의 절반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좀 자주 재보시고 그리고 35살이 넘어가는 이제 중년기 또 청년기에서 중년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된다면 이때부터는 고지혈증 수치와 당화혈색소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내가 이런 건강한 식사 습관을 항상 규칙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서 섭취하면 좋을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 계열은 흔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계열이 있고요. 또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계열이 있고 마지막으로 뇌의 대사 과정을 활발하게 해주는 계열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계열로는 인지질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포스파티딜세린이라든지 또는 오메가3 계열이 있겠죠. 이런 계열을 통해서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해주면 뇌신경세포막이 튼튼해지면서 뇌 신경 인지 기능이 좀 더 활발해지는 그리고 또 혈관 건강도 좋아질 수 있겠죠.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계열로는 은행잎 추출물 성분이라든지 또 혈관의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화질소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뇌의 대사 과정을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계통으로는 카페인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데요. 하루에 그윽하게 아로마 향기를 맡으면서 즐길 수 있는 커피 한 잔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의 계열도 뇌의 대사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데 이 비타민 B군에는 크게 6가지의 비타민이 포함되는데 뭐 일일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타민 B1입니다. 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시중에 판매되는 뭐 간 해독제라든지 피로 회복제에도 이 프루설티아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티아민 생성을 많아지게 해줄 수 있는 전구 물질로 프루설티아민을 섭취하게 되죠. 이 비타민 B1을 섭취하게 되면 뇌의 신경 대사 과정을 촉진하고 또 간에서의 피로감도 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뇌의 피로감도 해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타민 B1군을 특별히 많이 섭취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 비타민군에서는 비타민 B9입니다. 9번째 비타민인데요. 이 비타민 B9은 엽산이라고 합니다. 폴릭 애시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폴레이트라고도 부르는 이 엽산, 임산부들께서 많이 드시죠. 태아의 뇌 건강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엽산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아의 뇌신경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는 임신 6개월 정도 수준까지 이 엽산을 풍부하게 섭취할 것을 추천드리죠.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신경세포는 발달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엽산을 꾸준히 드셔주시는 것이 뇌신경세포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비타민 B군은 바로 비타민 12번입니다. 코발라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12번은 우리 몸 전체에서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뇌 안에서의 인지력을 발휘할 때 포도당 대사에도 관여를 하게 되니까요. 이 비타민 B12번, 코발라민을 풍부하게 섭취하시는 것도 뇌 건강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비타민 12번은
따로 영양제로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최근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뇌 건강을 위해서 이런 비타민들을 따로 챙겨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일일이 하나씩 먹다 보면 또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B 컴플렉스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영양 섭취 성분으로는 강황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강황을 따로 좀 매운 맛이나 그 특유의 향 때문에 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 캅셀에 스스로 포장해서 이렇게 티스푼으로 담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따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제 중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섭취할 수 있는 계열로 콜린 계열의 영양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콜린 계열의 영양제는 경도인지 장애 이상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가까운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콜린 계열의 약을 처방받아서 드셔주시는 것도 뇌의 기억력적 측면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 몸 전체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약들도 도움이 되겠죠. 이 노화 방지에 중요한 비타민 중에 하나가 또 비타민 E가 해당되죠. 토코페롤이라고 하죠.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E군을 먹음으로써 항산화, 항노화를 좀 더 보충해 주신다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대사하고 있는 정말 쉽게 지치기 마련인 뇌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중년기 이후에 뇌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한 꿀팁들 잘 기억해 주셨다가 셀코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치매 예방하시고 건강한 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